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산 전교 방송의 시서와 감상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인 하면 왜부터 시서화에 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시서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시는 말 그대로 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한시를 말하고 서는 북글씨를 말하며 화는 동양화와 서양화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나 본 방송에서는 동양화 및 문인화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문화인이라면 누구나 시간을 내어 서화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서화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무한한 사유의 세계를 펼치는 것인데, 혹 시서화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안목을 키울 수도 없고 무한한 사유의 세계를 펼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평생 시서화와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 정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려고 하여 시서와 감상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사의 예서 감상이라는 주제의 시간입니다. 우선 이 서예를 감상하려면 몇 가지 서예 운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소의 법칙, 소밀의 법칙, 조습의 법칙 등 여러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의 법칙은 글씨가 크고 작은 것을 말하고, 소밀의 법칙은 어떤 글씨는 핵이 성글성글하고 어떤 글씨는 오밀조밀한 것을 말하며, 조습의 법칙은 어떤 핵은 물기가 많고 어떤 핵은 바싹 마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글씨가 일목요연하게 똑같지 않고 크고 작고 습하고 마르고 성기고 빽빽하여야 글씨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서예를 잘 쓴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로 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신라의 김생 선생과 조선의 추사 김정희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추사의 예술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추사를 말하려면 그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조선의 학자들은 성리학을 연구하기에 바빴는데 추사는 북학의의 저자인 박제가 선생의 제자였으므로 일찍이 청나라에서 풍미하던 고증학을 접하게 되었으니, 이 고증학은 이념에만 치우친 성리학과 대립한 실학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금석학, 사학, 문자학, 의문학, 천산학, 지리학 등으로 분류하는 학문입니다. 추사는 24세에 연경의 사신으로 가는 생부 김노경공을 따라 연경에 가서, 연경은 베이징을 말합니다. 중국 금석학의 대가인 옹방강과 완원 등을 만나서 이 두 사람과 사제의 교분을 맺고 실학에 대한 많은 책을 섭렵하고 비로소 실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다음은 34세에 대거에 급제하고 청환의 직을 역임하고 형조 참판을 거쳐 55세인 6월에 동지부사의 임명을 받았다가 8월에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만 9년간 제주에 우일이 안치되어 유배 생활을 하다가 63세가 저무는 12월에 방송되어 그 다음에 귀경한 추사는 3년이 되는 66세에 다시 친구 권돈인의 배우 인물로 지목되어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었고 2년이 넘어 풀려나니 이때 추사의 나이는 67세였습니다. 이렇게 추사는 약 11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서예에 전념하게 됩니다. 만약 11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서예로서의 추사는 없을 것입니다. 11년간의 긴 세월 동안
오직 붓과 씨름하면서 갈고 닦았기에 세계에서 유일한 추사체를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추사의 예서체 편액을 보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편액은 추사 선생이 쓴 글씨고, 요 밑에 것은 똑같은 글씨지만 이것은 본인이 제가 쓴 글씨입니다. 대체적으로 옛날 서예가들이 쓰신 글씨는 대체적으로 이런 스타일로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와 이 아래 글씨와 위 글씨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자는 이렇게 이제 밑에도 이렇게 작게 위로다 올려 붙여서 글씨를 썼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예서라는 것은 이 위 상단을 일률적으로 한 일자로다가서 마치는 글씨이기 때문에 위로다가 이렇게 올려 썼고 아래는 빈 공간을 둔 것입니다. 아래 글씨도 매일반으로 이렇게 위를 일자로 마치고 아래는 공간을 뒀죠. 다음은 숭자인데, 이 숭자는 위에 맷산자를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지게 이게 썼죠. 여기도 매일반입니다. 이렇게 비틀어지게 썼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이 산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추사 선생님도 그 옛날 법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것 같고, 여기 민간머리 이것은 보통 이렇게 안으로 굽게끔 이렇게 쓰는 것이 보통인데, 추사 선생은 이걸 반대로 이렇게 밖으로 뻗치게끔 이렇게 써서 정반대의 입장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이 보일씨는 이렇게 작게 썼죠. 보통 이 밑에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옆으로 뻗치게끔 이렇게 썼는데, 추사 선생은 살짝 밑으로 이렇게 한 것이 이 반대, 여기도 반대로 썼습니다. 이 해자는 여기 삼수변이 상당히 독특한 글씨를 썼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보통 서예가가 쓰는 글씨는 이렇게 이 거리를 둬 가지고서 삼수변을 쓰는 것인데, 추사 선생은 이렇게 이 점을 찍듯이 세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하고서 옆에 매자를 쓸 때에 매자를 크게 썼죠. 이것이 크게 큰 독특한 것이고, 그리고 이 위에 것은 위에 이렇게 옆으로 간 핵은 이렇게 옆으로 가게끔 해서 약간 위로다 이렇게 올려 붙이는 것이 보통인데, 추사 선생은 밑으로 반대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모자 밑에 모자도 이 모자도 이렇게 점잖하게 해서 점을 2개 찍어서 가운데로다 이렇게 빼는 것이 정상적인데, 추사 선생은 이 모서리로다가서 옆으로 빼냈죠. 요것이 이 밑에의 이 글씨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자는 요 삼수변이 이제 여기 삼수변 옆에 해자의 삼수변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이 글씨를 쓸 때 똑같이 쓰면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은 물이 썩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물이 아니죠. 그거 매일반으로 이 똑같이 이렇게 앞뒤 다 똑같이 써놓으면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천리와 변화하는 이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여기는 옆으로 쭉쭉 빼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민간머리 이것도 여기 매일반이죠. 숭자와 매일반으로 안으로다 이렇게 좁혀야 안으로 좁혀야 되는데, 안으로 좁히지 않고 밖으로 뻗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반대로 썼다. 반대로 썼다 이 말씀이고, 목자에서도 보통 보통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옆으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 추사 선생은
점을 찍듯이 딱 찍고서 이렇게 밑으로 내렸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반대의 글씨를 썼지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사람이 쓰는 글씨보다 언제나 정반대의 글씨를 썼다 이 말이에요. 추사는. 그리고 밑에 이제 요거 보면은 유천시해, 이제 하늘에서 놀면서 바다를 희롱한다. 이제 자기가 하늘에 있으니까 바다를 얕잡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자는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 이 특이한 것은 이 책받침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책받침은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보통인데 추사 선생은 이렇게 이렇게 띄지 않고서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옆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 책받침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보다 다르게 쓴 것이고, 천자에서 천자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은 위를 위로 향하게 하고 밑에 것은 옆으로 가게 해서 하는데, 밑에 핵이 이 위 핵보다 깁니다. 이렇게 언제나 길게끔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추사 선생은 위 것을 길게 빼고 밑에 것은 가늘게 해서 이것의 정반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글씨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씨도 정반대의 글씨죠. 그리고 시자는 이게 이제 요거 허자거든요. 요거 허자. 허에다가서 이 비허자에다가서 이 참관을 하면 이제 이 희롱원 희자가 되는데, 보통 이 허자는 예서로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이 위에도 이것이 옆으로 다 왼쪽으로 쑥 나가서 이렇게 그었죠. 이것도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원래 쓰는 것은 이렇게 안 나가고 밑에 핵이 옆으로 이게 나갔는데, 추사 선생은 위 것을 내보내고 밑에 것은 이 안으로 다 오므려주고 이렇게 써서 정반대의 입장을 썼고, 여기 이제 창과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인데, 여기서는 복잡하게 해서 이렇게 내렸죠.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니까 여기가 지금 벼 있습니다. 여기 벼 있는데, 이것은 추사 선생님께서 이걸 쓰실 때 이것을 벼 놓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은 이렇게 내리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공간이 빈 것이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글씨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만, 하여튼 추사 선생의 의도는 이곳을 비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은 해자입니다. 이제 이 위에도 해자가 있고 밑에도 해자가 있는데, 이 해자는 위의 해자의 이 삼수변보다 약간 길게 냈어요. 이렇게 길게 냈습니다. 길게 넣고, 그리고서 여기 매자에 어미모를 쓸 때 여기서 제일 마지막 핵을 갖다가 이쪽으로 휙하니 이렇게 이제 삐쳤는데, 이게 삐친 것은 여기에 공간이 너무, 이걸 삐치지 않으면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삐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은 여기서 이제 이 옆으로 다 이렇게 여기 쭉 빼는 이 핵인데, 이것을 요 모서리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삼수변의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이렇게 쓴 글씨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렇게 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사 선생이 처음으로 이렇게 옆으로 핵을 그어서 쓴 것으로 알고, 다음은 이것을 이제 요것은 낙관 글씨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씨를 자기가 편하게 쓰면은 누가 썼다고 이렇게 쓰는 것인데, 노완 만필이라. 노는 자기가 이제 늙었다. 늙은 사람, 완은 완당이다. 완당. 이 추사가 호가 완당이거든요. 그래서 늙은 완당이, 노련한 완당이
이건 만자는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둘러 썼다. 그래서 마음대로 썼다. 썼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둘러 썼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추사 선생이 이 예서를 쓰시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글씨보다 다르게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다르게 썼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의 반대로 다 썼다. 그래서 특이한 글씨를 만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추사가 추사체를 썼다. 추사가 글씨를 잘 쓴 것은 이 추사체 예서가 있기 때문에 추사가 글씨를 잘 썼다고 하는 것이지, 이 행서나 초서 같은 것은 그런 글씨로는 절대 추사가 글씨를 잘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사는 오직 예서에서 이렇게 남이 안 쓰는 글씨를 썼기 때문에 추사 글씨가 잘 썼다, 추사체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